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집권 여당이 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비공개 독대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듯 했었지만요. 조금 전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아예 당대표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 일과 사퇴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괄 사퇴해달라. 그럼에도 정점식 정책위장의 입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상황은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시간 30분 정도 비공개로 회동을 했죠. 당정 간에 이제 화합 분위기가 확실해 보인다. 무르익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서범수 시민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선 관련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선민후사입니다. 지난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과 당심은 분명히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변화의 민심을 잘 받드는 진용을 잘 구축하도록 제가 많은 말씀 들으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치기 의장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임명권은 뭐 대표께서 갖고 계시니까 임기가 1년이다 2년이다 하는 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프레임을 엮을 건 아니고요. 그게 뭐 친윤이다 친한. 저는 그러면 친한입니까? 과연 우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당의 변하는 모습은 결국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정책도적인 부분이 더 클 수 있다. 그러게요. 지금 물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기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어제 점심쯤에 1시간 30분 정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고 뭔가 당정 간의 분위기가 좋아진 듯 했는데 정점식 정책위장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테고요. 특히 이 부분,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대표가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임명하고도 자를 수 있는 당직자 일괄 사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뭐 생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너무 불가예측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될지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90분 독대 뭐 정말 정진석 실장 제가 뭐 아침에 통화도 오래 했지만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분위기가 오늘 오전까지도 지배적이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그냥 살벌해지는 분위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됐으니까 당을 잘 아우르고 그렇죠? 그리고 포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당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직 개편 얘기가 나왔을 때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잘 하시겠죠. 라고 얘기했던 것은 포용하고 아울러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맥락을 포함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걱정을 안 시키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말하자면 이제 오고 주고받는 말들이 굉장히 화합이 잘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저렇게 되니까 저거는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참 이걸 참 평론하는 입장에서 좀 난감하긴 합니다. 해석을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자면 충돌은 충돌이잖아요. 충돌했습니다. 굉장히 충돌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오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장을 만나서 이게 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민심이. 그래서 그래서 자리에서 좀 물러나 주시는 게 어떠냐 이걸 했고 아마 정점식 정책위장은 저는 임기 2달밖에 안 됐고 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거부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마 충돌이 생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뭐 교체론 유임론 다 의미가 있는 거지만 뭐 일리가 있는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충돌 분위기로 급반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전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오후 또 다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 본인 혹은 한동훈 대표 측이 보면 이런 거겠죠. 대통령도 만나고 왔고 실제로 지금 내관이 된 정점식 정책위장도 만났으니
뭔가 알아서 스스로 정점식 정책위장이 물러날 줄 알았을 건데 뭐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보이니까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직자 모두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당직 인선의 기준이 예. 포용이나 화합보다는 쇄신과 개혁이 우선이다. 예. 국민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인선의 기준이 선민 후사다, 단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내놓는 메시지로는 우리 당이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그 진용으로 새롭게 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싶은 것일 테고 그런 측면에서 꼭 뭐 친윤계라든지 아니면 정점식 의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전면적으로 이제 새 대표의 새 진용 전면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저는 어제 그 대통령과의 독대를 지금 이 정책위 의장을 바꾸는 거하고 연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 허민 기자님과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윤 대통령과 용산의 생각과 예. 친윤계 의원들의 생각의 사이에는 온도차가 적지 않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확고한 원칙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친윤 의원들이 오히려 윤심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팔았다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 친윤 의원들은 나름대로의 노선과 또 생각이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고 예. 저는 이번에도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당직 개편에 대한 것은 허 기자님은 이제 그 좀 아울러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고 예. 그것이 전 대통령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친윤계 의원들은 또 친윤계 의원들대로 예. 이번에 좀 화합하면 좋지 않냐. 정책위장 2달밖에 안 됐는데 예. 같이 가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예. 그 차이인 것이지 어제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 갑자기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다 일괄 사퇴해달라는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는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오신 지도 이제 며칠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사무총장으로 드립니다. 사무총장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안에서 그 내용을 대표하고 논의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 의장이 다녀가신 것 같네요.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런 이야기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오늘은 만나신 것 같아요. 고위 당정 회의 관계 때문에 오늘 보고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책위 의장 입장에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제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께서 좀 어떻게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는지, 그러니까 뭐 당직자 대해서 일괄 사퇴해 주셨으면 한다 얘기하실 때 뭐 사유나 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가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인선은 언제쯤인가 그럼? 일괄 사퇴서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 위에 정리가 돼서 인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의 거의 뭐 데뷔전격의 목소리였는데요.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호주석 대변인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저희도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서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그 당대표가 임면권을 갖고 있는 당직자, 사무총장,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그런데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며칠 전에 다 연이어서 임명이 됐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고심 중인데 그럼 사실 저거 누가 보면 콕 집어서 정책위의장도 빨리 사표 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네, 실제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 멤버이고 지금 이제 구성이 이제 5대4가 되느냐 4대5가 되느냐 뭐 대통령께서 또 힘을 실어 주셨고 63% 지지를 받았는데 예. 뭐 그게 중요하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당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때 예. 결정적일 때 또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당규에 따라 의결해야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럴 때 대표가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서 밀고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책의장이라는 그 정책의 상징성도 있지만 예. 사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책에도 굉장히 공을 쏟고 있고 SNS로 지금 정책 메시지 계속 발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호흡이 맞는 정책의장도 중요하고 예. 플러스 5대 4를 만들 수 있는 의결 구조에서 한 명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당직자입니다만은 저는 사표를 내는 것이 사실은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말씀으로 죄송한데 호 대변인께서도 지금 사표를 내시는 거네요? 네,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수석 대변인한테 대변인단도 일괄 사퇴를 수석 대변인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제가 만약에 사표를 안 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대표가 저를 임명하지 않으면 저는 경질되는 거죠. 잘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사표를 내잖아요. 예. 그럼 자연스럽죠. 제가 사표 낸 거니까. 예. 그다음에 저를 다시 안 쓰더라도 그건 대표의 의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퇴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았겠다, 순리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호 대변인 포함해서 지금 다 서범수 사무총장 말처럼 지금 줄줄이 지금 연이어서 시간대별로 사표를 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 분들은. 일단 본인은 냈고요. 본인은 내셨고요. 사의를 수석 대변인한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아하.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 대변인 단을 다 네. 이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오늘의 본질인 얘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 그래픽을 준비할 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작진이 준비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1시간 30분 가까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얘기, 김진욱 대변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고 전원이 있었냐면 사람을 폭넓게 포용해라.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조직 취약점을 보완해서 발전해야 된다.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야 된다. 대통령민 걱정 없게 잘 해내겠다. 이게 주요 메시지인데 그럼 방점을 한동훈 대표는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를 찍은 거고 이른바 친윤 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포용하라. 이 방점, 무게를 둔 게 전혀 다른 셈이 됐어요.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제 두 분의 이 독대 내용이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든 이 당의 당직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권은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오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그동안 본인은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할 수 없는 처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용산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이 많았는데 예. 어제의 독대 이후에 이제 관계가 다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정점식 의장은 사퇴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기대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다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첫 독대를 했는데 독대 사진이 단 한 장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이 독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잖아요. 예. 오늘 지금 방송사나 여러 군데서 쓰시고 있는 사진들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때 만났던 그 사진들을 지금 자료 화면으로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저번에 이제 만찬 때 이거 영상을 만찬 쓰고 때고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예. 중요한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한 장도 공개가 안 됐다라는 건 예.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게 아니라 화기애매했던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또 지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특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은 사람들을 넓게 폭넓게 쓰고 포용해라. 그것을 마치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안고 가라는 얘기를 한 건데 예. 그것을 받아들인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당권에 대해서 인정을 나한테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인사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 사무총장을 통해서 일괄 사의를 받아와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정점식 의장이 저렇게 버티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두 분의 관계는 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합의를 서로 동상이몽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직자 일괄 사퇴해달라. 이게 거의 사실상 아까 허준석 대변인의 말을 빌으면 거의 공개적으로 콕 집어서 정점식 정책위장 물러나달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셈인데 정작 당사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장은 현재도 그렇고 이틀 전에도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선 관련해서 지금 여러모로 말이 좀 많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좀 이렇게 의원님 페이스북에 사퇴해라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임기는 혹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도 취재진이 따라붙어서 정점식 의장의 오늘 발언과 행동들을 카메라에 담은 모양인데요. 저희가 그 영상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긴 계속 할수록 공당의 정책위장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사실 저희 채널A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사자인 정점식 정책위장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대표가 새로 임명이 되면 임기가 얼마 있든 없든 대표가 그 재신임을 하도록 또는 재신임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임기가 있다고 당직에서 왜냐하면 대표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과 연계돼서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 임기를 반드시 지켜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 입장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새로운 대표가 들어와서 일신하고 쇄신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당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일괄 사의를 표해서 재신임을 받든 아니면 새로운 신임 대표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정을 꾸려서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될 이유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려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잘 입안하고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표와 코드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게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면 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리에 뭐 예컨대 뭐 임기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틸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대표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점점식 의원이 계속 뭐 모르겠어요. 본인이 버티는 건지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한동훈 체제의 출발에 상당히 큰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면담을 했는데 실제로 뭐 그게 잘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니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괄 사표를 다 내달라고 요구한 셈이 됐겠죠. 아까 뭐 최진봉 교수가 언급한 거 굳이 저희가 며칠 전 그래픽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준석 체제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섰을 때도 정책위장은 각각 뭐 김도우, 박대출 두 의원으로 바뀐 전례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건 정점식 정책위장의 말이에요. 허민 기자님 여기 보면 뭐 조율할 것도 없고 뭐 기자가 또 물었어요. 뭐 후임 정책위장도 알고 있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표정도 짓고요. 부담도 전혀 안 느끼고 무슨 말을 하면 당을 어렵게 하니까 답을 안 한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 사퇴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정말 아까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정점식 정책위장 본인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는 그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의 개인 스타일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지만 벌써 3선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기간 동안에 이제 상처를 하는 이 아픔을 겪으면서 어쨌든 3선에 이제 그 고지위에 올라와서 정책위 의장까지 됐을 때는 상당히 품은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사석에서 정책위 의장,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 역량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뭐 수차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이 대표의 측근
친한계 인사들이 사실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사퇴 압박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정점식 의장으로서는 굉장히 뭐 억울했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됐고 아까 이준석 대표 때 김도 없고 김기현 대표 시절에 박대출 3선, 4선 이렇게 다 정책위장들이 됐는데 예. 이분들은 거의 임기를 채우고 그 전에 이제 그만뒀단 말이죠. 예. 근데 2달밖에 안 됐고 내가 검사 출신이지만 나도 3선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많은 그 연구를 했고 또 실적도 있고 예. 그리고 난 또 진심으로 한동훈 대표를 잘 모실 생각이 있는데 아니 그 대표 체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나한테 사표를 내라는 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대통령이 당에 이런 당대표가 잘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당대표가 알아서 포용하고 아울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는 또 그런 쪽으로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민감한 의제들에 대해서 어저께 좀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거 정점식 정책위의장 요 한 명이 중요해서라기보다도 이게 결국은 최고위 5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이제 5대4가 되느냐 4대5가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느냐 유임시키느냐가 중요한 건데 요 문제를 포함해서 최상병 특검법 문제랄까 아니면 제2부속실 문제 결정은 이미 된 거지만 그런 문제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민감 문제들을 조금 더 독대 자리니까 거기서 했었으면 그리고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서로 각각의 이제 자기들의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죠. 자기의 이제 희망적 사고만을 앞세운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충돌이 좀 불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당의 일은 당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포용의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정점식 정책위장 이런 얘기를 했고 잠시만요. 아까 저희가 몇 가지 영상들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 목소리는 들어온 대로 만나볼 테지만 실제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여러 질문에 어떻게 할 거냐 거취를 묻는 기자 질문에 묵묵부답했다는 소포까지 들어왔고 아까 화면도 좀 흔들렸어요.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취재 기자들이 계속 이제 따라붙어서 정 의장에게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의원회관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도 있고 바로 그냥 승강기를 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현재로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자진 사퇴할 뜻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 얘기와 일괄 사퇴해달라는 요구를 본인 스스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는 분명히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준석 대변인님 판이 커져서요. 서로 이제 물러설 수가 없으면 한동훈 대표도 이 정도 되면 반드시 정책위의장을 교체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허 기자님 말씀에 이제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정점식 의장이 인사권은 대표에게 있으니까 대표가 나를 유임하든 아니면 교체하든 대표가 결정해 달라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혼선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러면 사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가 돼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대표의 뜻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공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어쩌면 조금 있으면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 비웃으시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아시잖아요. 앵커 진행하다 보면 좀 의구심과 의문투성이가 좀 낳는 부분 좀 명쾌하지 않으면 그렇고 대신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전망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희망적인 전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저도 이제 언론인 아직도 제가 언론인인 줄 알고 언론인적 시각에서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이 당직은 대표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당의 일은 당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하고 지금 포용해라라고 아울러야 된다 하고 이거를 결부시키는 것은 전 좀 오독이라고 생각해요. 이 뒷부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후배 한동훈, 그동안에 내가 한 20년 동안 봤었던 일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팀 플레이를 좀 더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좀 더 포용해서 세력을 넓혀나가는 그 점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저는 인간적인 그 조언, 애정을 가지고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정점식 의장 얘기하고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호 대변인 말씀도 당연히 그 취지는 당연히 존중하고 일리 있고. 근데 당의 당 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라는 게 거의 이제 60%가 넘는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이번에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더 장악력을 갖고 당을 끌어야 된다는 생각도 대통령 독대 이후에 확고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가 새로 선출된 만큼 임면직 자리는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만큼 본인 판단에 의해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거를 뭐 당대표의 비서실장이나 뭐 측근들이 익명으로 언론을 통해서 사퇴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 하루 빨리 이 문제가 빨리 종결이 돼야지 이 문제를 갖고 당내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계속 비춰지는 거는 한동훈 후보의 그런 출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성동 의원 얘기는 뭐 교체하려면 직접 만났어야 된다. 오늘 뭐 면담을 했는데 뭐 그 오전 얘기였고 그러면 대표가 새로 돌아왔으니까 사의 표명했어야 된다. 뭐 양비로점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뭐 20년 검사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지만 그 김재욱 대변인님 이걸 아까 혹자도 뭐 몇 차 충돌이다 벌써 독대 이후에 벌써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의견 충돌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그 대화가 필요하지만 또 대화가 지금 잘 안 되는 분위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뭐 갈등을 부추기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보이는 그 현상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어제로 정리가 다 끝났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사실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그 최고 책임자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건 좀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확실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그 목리를 부리는 듯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건 이거는 새로운 윤한 갈등의 시작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90분 동안 얘기했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큰 핵심, 화두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 부분을 인정해 줬다라고 저는 봤는데 그게 지금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은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두고선 대통령하고 갈등이 없다, 충돌이 안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안자니 그러면 저렇게 목리를 부리면 끌어안으면 되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볼 것이고 이제 강제적으로 내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갈등 또 친윤계와의 갈등 이런 것이 표면화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제 점심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비공개 독대요. 지도 만찬 6일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전당대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이번 어제 있었던 비공개 독대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찾아가 뵈야 될 거고요. 아직 제가 지금 행사장에 바로 와서 아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당연히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올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하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좀 흐렸잖아.
사실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비공개 점심 회동은 뭐 식사를 한 건 아니지만 당초 잡혀 있던 뭐 약속 점심 식사 다 미뤄가면서 했던 뭐 6일 만에 의미 있는 거였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 뇌관이 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있고 일단 자진 사퇴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따라서 뭐 4대 5니 5대 4니 말들이 많았고 그러면 양측 다 물러설 수 없고 그럼 누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대통령 만나야 되는 거냐? 아니 뭐 대통령은 또 당대표 알아서 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의 여지가 앞으로 좀 더 파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면 대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늘 당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대통령한테 뭐 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뭐 꼭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당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 또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이 당에 개입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최고위원회 구성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누가 되느냐, 누가 과반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지명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 정책위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친한계, 친윤계 둘로 분류되어 있는 지금의 최고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느 쪽에 힘이 실리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책위원장 자리의 중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고위원회 구성의 멤버들로 친한과 친윤으로 나눴을 때 친한계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고 예. 근데 그게 대표가 새로운 그 신임 대표가 들어와서 본인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펼치고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런 부분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 대표가 정권을 갖고 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대표가 의총도 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최고위원 의견도 들어야 되겠죠. 그럼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 말씀 그렇 죄송합니다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끝까지 버티면요? 그럼 저는 사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퇴를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예.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의총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거를 대표가 그런 영의석에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걸 그냥 여러 가지 권력 싸움이나 아니면 계파 싸움 때문에 그냥 위험이야 넘어가서 그냥 정정희 정책위원장을 그 자리에 그냥 두고서 떠난다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럼 영이 서겠습니까? 대표가 제대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친윤계 입장에서 뭔가 압력을 가하면 충분히 한동훈 대표는 흔들릴 수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미지로 가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출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표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게 되면 앞으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대표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전체가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동훈 대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 23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이었고 지난주 수요일에 공식 일정을 처음으로 소화한 게 한동훈 대표니까 정확히 일주일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대표 초반에 4대 5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금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 독대 얘기를 좀 다시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허민 기자님.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독대, 비공개 독대 얘기를 허기작해서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먼저 연락을 했고 화요일 국무회의 후 만나자 90분 독대를 했는데 지금 알려졌던 정점식 정책위의장 얘기 말고도 1시간 반 동안 사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다는지 좀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네, 지난주 화요일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62, 63% 민심 당심 압승을 해서 이제 전대를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 날, 즉 지난주 수요일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하죠.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당선자는 물론이고 낙선자까지 전부 다 출마자들이 전원 참석해서 20여 명 이상 거기서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예.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언제 하는 거냐? 과연 독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기억하시겠지만 앵커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 제가 출연했던 수요일 날 뉴스톱10에서 옆에 이제 김근식 교수가 앉아 계셨고 그 김근식 교수는 독대를 하지 못할 것이다. 예. 저는 독대를 할 것이다.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대를 할 것이다. 저는 원래 전망하고 뭐 어떻게 될 것이라 점치는 사람, 돗자리 까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즉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날 예. 그 전날에 삼겹살 파티와 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간의 그 만찬 자리를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서 예. 이렇게 참 좋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뉴스톱10에서도 이제 결국 독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고 예. 혹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한간의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고 원오브 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독대를 추진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구두 보고를 대통령께 정진석 실장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정 실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서 두 번의 독대를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2차 접촉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러면 다음 주 마침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30분이나 1시간가량 차담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걸로 제가 이제 취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7.23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리고 삼겹살 파티를 하고 나서 6일 만에 이제 두 분 간의 독대. 그러나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냐하면 두 분만이 만나가지고 또 각각 다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중간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석을 해서 배석을 해서 세 분 간의 만남이 알겠습니다.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취재를 한 것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사실은 뭐 현안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 생활 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뭐 회고담, 무용담 같은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그 법조인 그 검사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실장의 관전기를 한마디로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예. 대통령은 애정을 담아서 조언했다. 한동훈 대표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깍듯하게 화답했다. 이게 정진석 실장의 말이다. 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직접 오늘 아침에 생생한 워딩으로 들려준 얘기고 예. 서로 각자의 점심 약속을 미뤄가면서까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도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러면 있는 현상만 보고 제가 풀어볼게요. 호준석 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어쨌든 허민진 기자 말씀은 그 뉴스탑10을 포함해서 뭐 독대 여부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독대가 성사됐다. 그럼 독대 분위기도 좋았고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고 깍듯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당의 일은 당대표가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호준석 대변인님, 그럼 제가 지금 단순히 든 생각은 대통령의 생각과 정점식 정책위장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점식 의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취가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당연히 모를 거고요. 예. 그것과 동기화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본인의 홀로 예를 들면 그게 뭐 친윤이든 누구든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 뭐 대통령이 포용해라라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점 정책위장이 내 소신대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과 교감 없이 그런 생각을 그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예. 정점식 의장이 나는 죽어도 이 자리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얼마나 그동안 많은 억측이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는 대표 체제는 절대로 못 볼 것이다. 뭐 어떻게든지 막을 것이다. 뭐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전당대회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당대회 참석해서 축사를 하셨고 바로 그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바로 그 다음 날에는 다 불러서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만 해도 독대는 안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당에서도 불과 6일 만에 또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90분 동안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진실일 거라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제 큰 흐름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예요. 예. 정점식 의장의 그 지금 이런 그 거취 문제가 이게 과연 그 큰 흐름을 역행할 정도의 유난 또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저는 매우 정말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근데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점식 정책위장 말고도 지금 당의 지도부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혹은 여전히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 실제로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젠가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을
한 달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걷어들인 일도 있었는데요.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3의 안을 한동훈 대표가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원내 전략은 원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제2요구권이 행사되었을 때 투표를 하는 것도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지 수정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부분 때문에 막 엄청나게 문자 테러를 솔직히 받았었는데요. 김민전 한동훈 대표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제거 시도. 이 얘기한 게 당헌에 있는 얘기를 한 게 제거를 시도한 건가요? 당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을 따름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려고 한다. 뭐 제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 또 왜 몇십만의 당원의 지지를 받은 63%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를 네가 뭔데 제거하려고 하냐. 이런 식의 좌표를 찍어서 공격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과연 국민의힘을 위하는 길이냐. 한동훈 대표를 위하는 길이냐. 김준욱 대변인. 물론 이건 김민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얘기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목소리는? 글쎄요, 지금 그 김민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그 원내 전략은 원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당원 당규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원 당규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는 좀 그 민주당하고는 다른가 보다 싶은데 어떻게 원내 전략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를 패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당대표가 사실 만약에 그 원내에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이었다면 그럼 당대표는 그 시점에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지 좀 제가 좀 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제가 그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정책위 의장의 문제가 이렇게 관련이 있을 때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보면은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는 원내대표하고 협의하게 돼 있고 협의가 끝나면 의총에서 추임받는 거잖아요. 정책위 의장은 사실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같이 그렇죠. 이제 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당에서 가장 그 쟁점이 된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당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화를 안 나누고 계시다는 뜻인지 아니면 나눴는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지에 반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것이 지금 정정식 정책위 의장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기 때문에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 같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해서 이 친윤계라고 되어 있는 그 소위 친윤계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한동훈 지도체제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그 견제가 일정하게 먹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책위의장 자리가 핵심 뇌관이 됐고 지금 판이 커졌어요. 실제로 일괄 사퇴해달라고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속보로도 만나보셨다시피 본인 당사자인 정점식 의장 별다른 입장이 없거든요. 다 같이 이제 물러나라달라고 했는데 이런 와중에 사실 어제 오늘 이게 다 사실 정책위의장 정책 관련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쏟아내고 있어요. TMF, 간첩법, 총포, 도검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해 볼 텐데 결국은 김민전 최고위원도 김재원 최고위원도 한동훈 대표의 팬덤 얘기를 겨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전당대회 직후에 나온 얘기여서 별다른 그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만한 혹은 반향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분위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한 달 표현을 쓰셔도 물론 나중에 그건 수정을 하셨습니다만 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니 예를 들면 당에서 어떤 한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뭉치고 물론 그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원이 되고 당원들이 지지해서 선거에서도 이기는 것이고 또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표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버리면요. 그러려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지지해주는 분들, 함께하는 분들, 함께 힘을 모으는 분들이 모아서 당이 만들어지고 그 당이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결국은 정책을 입안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거 가지고 한동훈 지금 대표를 흔드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제 민생적인 부분,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결국 본인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게 어떤 그 계파 싸움처럼 보여지고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계파를 나누고 가지고 본인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책적 대안을 내서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렇죠. 당 내부 얘기고 국민들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 거기 그러면 한 대표가 직접 거기 뛰어들어가서 싸워보세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좋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무의미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태도 자체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당내 이런 갈등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가 결국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은 정점식 정책위장에 최후 통첩을 던졌는데 실제로 아직 반응이 없는 정책위장.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한동훈 대표 체제의 최대 뇌관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하나하나 속보성 얘기와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